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리파 고성능 사용자들을 위한 GPU 프로파일링 과정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실은 뭐 좀 약간 이 과정을 받을 때 좀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좀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더 잘 하시고 그 다음에 GPU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갑자기 이야기가 들어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살짝 긴장은 좀 되지만 긴장이 돼서 그냥 일부러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고, 오늘 같이 엔사이트 시스템즈와 엔사이트 컴퓨트, 그 다음에 MVTX,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L 프로파일러까지 해서 이 네 가지들에 대해서 이런 네 가지 도구들이 있고, 이 도구들을 활용해서 GPU를 프로파일링 할 수 있고, 이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기초적인 거 아주 간단하게만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뭐 이거 원래 제가 메인 배너를 준비했었는데 다른 배너가 있었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GPU 프로파일링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이 GPU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건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엔비디아의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같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엔사이트 시스템즈라는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프로파일링하는 방법, 정확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엔사이트 시스템즈라는 게 있고 이 친구가 어떤 것들을 프로파일링을 도와줄 수 있는지 정도를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엔사이트 시스템즈가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전부 다 알려드리면 뭐 오늘 안에 끝날지도 좀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나하나씩 찝어가면서 이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이렇게 알려드리기보다는 그냥 이 엔사이트 시스템즈는 뭐 타임라인 뷰가 있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 뷰에서 어떤 정보들을 알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위주,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부분을 알려드리고,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 도큐멘테이션, 엔사이트 시스템즈 도큐멘테이션에 가면 이 설명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도큐멘테이션에 가셔서 스스로 찾아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실 수 있는 능력까지를 오늘 같이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엔사이트 컴퓨트는요, 이제 이 엔사이트 시스템즈는 CPU와 GPU에서 어떤 동작들이 일어나고 GPU에서 어떤 동작들이 일어나고를 대략적으로 보여주기만 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엔사이트 시스템즈를 통해서 CPU와 GPU를 프로파일링 하다 보면 GPU 단을 돌리는 뭐 쿠다, 뭐 아니면 쿠DNN, 아니면 뭐 쿠블라스 같은 친구들이 그 커널 하나가 어떤 동작을 하고 그 커널 하나에서 어떠한 동작이 어떻게 일어나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지, 그런 커널 하나를 프로파일링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질 때가 가끔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이런 프로파일링들을 지원해주는 게 바로 이 엔사이트 컴퓨터라는 친구고, 이 엔사이트 컴퓨터가 어떻게 프로파일링 하는지 마찬가지로 엔사이트 시스템즈처럼 하나씩 다 설명드리면 뭐 GPU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뭐, 그 다음에 쿠다는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오늘 안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엔사이트 컴퓨터가 있고, 이 엔사이트 컴퓨터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도큐멘테이션 가셔서 이런 설정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엔사이트 컴퓨터 재밌는 기능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보는 걸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 이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아마 인공지능 개발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해서 엔사이트 시스템즈의 단점 중에 하나가 실제로 여러분들의 엔사이트 시스템즈를 열어서 딱 보시면 좀 그렇게까지 막 약간 잘 보이지는 않아요. 막 CPU가 막 색깔로 막 이렇게 칠해져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같이 보시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해서 그 엔사이트 시스템즈가 보여주는 것들 중에서 딥러닝에 관련돼 있는 것들만 이렇게 모아서 프로파일링 해주고 그걸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기능인 DL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런 게 있고, 이게 파이토치에서는 어떻게 하면 동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에서는 어떻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주고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작하기 앞서서 이것도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말하다 보면 가끔 좀 신을 내요. 제가 강의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말하다 보면 막 신나해서 말이 엄청 빨라지면 막 거의 랩처럼 막 이렇게 따다다다다 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못 알아들으시면 기왕에 교육을 들으러 오셨는데 아쉬우니까, 제가 만약에 말이 너무 빨라진다면 손을 한번 들어서 강사님 혹은 학생
저 말이 좀 너무 빠른데? 하면 제가 그냥 예, 죄송합니다 하고 천천히 말을 하는 걸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는 프로파일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GPU 프로파일링에 관련해서 왜 따로 배우고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발을 오랫동안 아마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니까 개발을 하다 보면 당연히 뭔가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고 이 오류가 그냥 코드에서 오류가 나는 거다. 그런 거면 그냥 바로 에러 메시지를 보고 해결하면 되는데 가끔은 로지컬 에러가 나가지고 왠지 모르겠는데 결과는 안 나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인공지능 개발도 어느 정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공지능 모델을 하면 논문에서는 성능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막상 내가 돌려보면 생각보다 속도가 느려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같은 코드를 돌리는데 내 옆에 있는 얘는 빠른데 난 안 빨라요. 그럼 좀 억울하죠. 니 뭐 바꿨어 하고 딱 봤는데 열어보면 바뀐 것도 없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GPU를 이용하다 보면. 특히 고성능 PC 등을 이용하는 HPC라고 그러죠. 이런 HPC 등을 이용하다 보면 이런 경우는 더 많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이럴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 코드를 잘못 짜서 그런 걸 테니까 우리가 코드를 하나씩 고쳐보자. 이렇게 해서 고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참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코드들이 어디서 어떻게 동작하고 어떠한 속도로 동작하고 어디에 보틀넥이 걸려져 있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보기 위해서 GPU 프로파일링을 진행하게 되고 이런 코드 프로파일링을 진행하게 되면 코드가 런타임 시에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실은 샘플을 보면서 알면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그냥 예시입니다. 그냥 파이토치에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할 때 NCHW 이렇게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채널 퍼스트라고 그러죠. 채널 퍼스트, 채널 라스트. 실은 뒷단에 있는 cuDNN에서는 채널 라스트만 지원하기 때문에 화이토치의 채널 퍼스트로 진행하게 되면 매 순간 리어레인지가 일어나서 어느 정도 보틀넥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재밌는 것들을 코드 프로파일링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시는 지금은 그런 예시까지 자세하게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최적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데 트레이닝 시에는 그냥 속도가 좀 느려도 내가 꾹 참으면 돼요. 10시간이 걸리든 20시간이 걸리든 꾹 참고 돌려서 결과를 내면 되는데 막상 이제 사용자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싶은데 이게 엄청나게 느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가 한 10분 기다려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이럴 때 어떠한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인식이 생겼을 때 그럼 어디 부분에 어떻게 최적화를 해야 되는가? 전체적으로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최적화를 해야 되는가? 혹은 이 최적화를 하는 게 과연 가성비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때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보틀넥이 많이 걸려 있구나. 혹은 이 부분에 굉장히 시간 소요가 많이 소모가 되는구나. 이 부분을 개선하면 얼마큼 할 수 있지? 그래서 개선을 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성능은 어떻게 개선이 되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려면 코드 프로파일링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최적화가 단순히 실행 시간이라든가 레이턴시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메모리 유지들, 그러니까 메모리 사용량 혹은 스루풋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모든 포괄적인 거를 다 포함해서 최적화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돌린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메모리 이슈가 있거나 혹은 보틀넥이 걸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느냐, 크게 바라보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팅적인 부분, 그 다음에 메모리 바운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세운 딥러닝 모델들이 GPU를 사용하는 성능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일단 한 이터레이션을 도는데 그 이터레이션 도는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널 퍼스트가 들어가서 매번 리어레인지를 한다. 혹은 어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는데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구성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리드해 오고 프리프로세싱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GPU로 옮기는데 시간이 너무 소요되더라.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혹은 내가 어떤 프리프로세싱 알고리즘을 돌리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미지를 전부 순회해야 돼요. 근데 들어오는 이미지가 뭐 1920바이 1080이 넘는 엄청나게 고해상도 이미지가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 당연하겠지만 그거를 읽는데 시간이 다 소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딥러닝 딴에서 DNN 베이스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치면 뭐 엘리멘트 와이즈한 연산을 할 때 이 연산 자체가 결국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혹은 뭐 리덕션 연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 말고도 뭐 다티드 프로덕션 연산을 할 때도 뭐 수학적으로 이게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문제점들이 우리의 인공지능 혹은 우리 알고리즘을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거 돌려볼 때마다 느낍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짠다고 짜도 막상 돌려보면 그냥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요. 항상. 네. 자, 그러면 이제 프로파일링이 왜 필요하고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봤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는 이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과연 성능이 얼마나 개선이 될 것인가도 같이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프로파일링하고 무조건 최적화를 하냐는 당연히 아니고요. 프로파일링하고 최적화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보니까 이 문제가 어디에서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 이 문제를 개선을 하면 어느 정도로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걸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간단한 법칙 2가지 정도. 이것도 뭐 자세하게 지금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뭐 흔히 말해서 암달의 법칙이랑 구스타프선의 법칙이라는 이 2가지 법칙에 의거해서 성능 개선의 척도가 어느 정도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이 GPU 프로파일링 교육을 들으시거나 혹은 최적화 교육을 들으신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최적화라는 개념을 아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적화는 좋다라고만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이 들어요.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최적화를 해서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좋고 성능이 더 잘 나오고 더 많은 걸 테스트해 볼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내가 최적화를 하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최적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 개선이 기대가 되는지 뭐 예를 들어 뭐 GPU를 최적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를 봤는데 근데 이 부분을 최적화를 2배 정도 빠르게 할 수 있다. 속도를 2배 정도 빠르게 할 수 있다. 했는데 막상 실제로 까보니까 전체 성능은 1.1배밖에 개선이 안 돼요. 근데 시간은 시간대로 한 달 썼어요. 그거 2배 개선한다고. 이러면 기업적인 입장에서는 좀 손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법칙을 정의해 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2가지 법칙 중에서 뭐 구스타프슨의 법칙은 뭐 병렬화가 더 잘 되고 더 프로세서가 많으면 더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스루풋에 관련된 관점으로 보는 친구고 옆에 있는 암달의 법칙이라는 친구는 그냥 내가 어떠한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으면 전체적인 성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있더라라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는 구스타프슨의 법칙은 지금은 저희랑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안 보고 왜냐하면 더 좋은 프로세서와 더 많은 프로세서 그리고 더 병렬화를 잘하면 더 많은 스루풋을 낼 수 있다. 당연한 소리인데 지금 저희 정도의 고성능 수준에서는 더 많은 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많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암달의 법칙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최적화를 시킬 수 있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제 얘를 어느 정도까지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암달의 법칙 혹은 암달의 저주라는 친구 때문에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내가 아무리 GPU를 열심히 최적화를 시켜서 빠르게 만들더라도 CPU 부분이 전체적인 성능에 잡아먹고 있는 어느 정도 비중이 있으면 전체적인 성능이 향상의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림의 예시가 이 암달의 법칙에 의거한 예시를 하나 간단하게 보여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왼쪽에 있는 두 부분이 어떠한 태스크에 대한 GPU가 담당하고 있는 성능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CPU가 담당하고 있는 성능 부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GPU가 전체적인 성능 중에 한 60%를 담당하고 있어요. 해서 저 수학적인 컴퓨테이셔널 부분을 뭐 믹스드 프리시전 같은 걸 이용해서 8배에서 최대 16배까지 빠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메모리적인 부분을 1배에서 2배 정도 빠르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GPU에서 우리가 최적화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최적화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최적화 관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믹스드 프리시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무슨 기업에서 저한테 컨설팅 같은 걸 요청을 막 부탁을 해주셨었는데 그때도 그분이 딱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GPU 퀀타이제이션 진행하면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GPU가 실제로 차지하는 거는 전체 성능 대비 한 60% 정도. 나머지 CPU 40% 정도의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GPU를 아무리 빠르게 해봐야 이 친구의 전체적인 성능은 CPU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이상을 넘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암달의 법칙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병목 현상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막 적어왔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이 부분을 최적화시키면 이 정도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하시고 최적화를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딥러닝에서 최적화를 진행을 한다면, 자 이제 봤는데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봤는데 최적화를 진행을 할 수 있고 한다면 꽤나 빠른 성능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이 났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딥러닝에서 어떤 부분을 튜닝할 수 있느냐? 보통 시스템 레벨 단에서 튜닝할 수가 있고요. 혹은 딥러닝 네트워크 그냥 그 레벨 단에서 튜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스템 레벨 단에서 튜닝을 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스레드끼리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어떻게 진행을 한다거나 멀티 GPU들 혹은 멀티 노드들끼리의 통신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NCCL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신 어떻게 더 빠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말고도 메모리 매니지먼트라든가 아니면 커널 자체의 프로파일링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볼 수 있겠고, 요거 말고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 저기 존재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둔 거고, 이 방법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 레벨 단에서 튜닝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딥러닝 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리즘을 수정을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채널 퍼스트를 채널 라스트로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캘리브레이션 아니면 퀀타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속도를 최적화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프로파일링 필요한 것도 알겠고, 최적화를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어떤 최적화 기법들이 대략적으로 있는지도 알겠으면, 이것들을 실제로 프로파일링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이 뭐가 있을까요? 도구들이 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엔비디아에서 제공해주는 거 말고도 C 프로파일이라든가 아니면 파이썬 프로파일러라든가 텐서보드도 일종의 프로파일러죠. 딥러닝 프로파일러 하나씩 타임 찍어보면 나오니까. 그거 말고, 그런데 이제 저희 엔비디아에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엔비디아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비주얼라이즈하고 좀 더 잘 프로파일링 할 수 있도록 여러 스택에 걸쳐서 여러 도구들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지점이 문제인 것 같다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 도구들을 참조하시면서, 여러 도구들을 심지어 다 섞어서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섞어 써가면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보틀렉이 걸리는구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걸리는구나, 혹은 CPU 부분이 어떻게 걸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시면서 최적화를 하신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받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당연하겠지만 이런 제공하는 도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Nsight 시스템즈, Nsight 컴퓨트, MVTX, DL 프로파일러 이렇게 4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4개들은 어떤 스택으로 쌓여져 있냐면,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컴퓨팅 플랫폼들 쿠다, 쿠블러스, 쿠DNN 여러 가지 있죠. 오픈ACC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최적화해주는 NGC, 옵티마이즈 컨테이너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MVTX라는 친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라벨링을 할 겁니다. 왜 라벨링 하는지는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MVTX를 통해서 레이블링을 하고, 그렇게 레이블링 된 MVTX와 여러분들이 사용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Nsight 시스템즈를 통해서 비주얼라이즈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Nsight 시스템즈는 딥러닝 모델을 보기에는 좀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니까 약간 딥러닝 모델들만 잘 모아서 볼 수 있도록 딥러닝 프로파일러를 호출해서 불러올 거고, 그거를 뷰어로 보면서 최적화를 진행하는 방법.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아까도 다양한 도구들을 지원을 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구들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뭐 별건 아니고 그냥 뭐 연구하거나 개발용 목적으로는 MVTX와 엔사이트 시스템즈 그리고 엔사이트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알고리즘 스킬들을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파일링 할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이고요. 혹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뭐 어플라이드 리서처 같은 경우에는 DL 프로파일러를 이용해서 딥러닝 레벨단에서 튜닝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수 있더라. 혹은 뭐 시스템 어드민즈나 아니면 뭐 데브옵스 하시는 분들은 DCGM이라고 뭐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GPU 매니저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뭐 이런 친구들을 사용해서 프로파일링을 진행하면 좀 더 이 GPU가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어떤 사용자가 어떻게 들어왔을 때 여러 사용자가 어디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제하거나 이런 데도 편하더라.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도구들이 스택화되어서 쌓여져 있고 우리가 필요에 의거해서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프로파일링 하는 것까지는 뭐 대략적으로 알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냐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인 방법은 없다 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최적화를 해보시고 엔사이트 시스템즈를 써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뭐 나는 엔사이트 컴퓨터를 보고 커널 하나를 살펴봐야겠네. 혹은 뭐 엔사이트 시스템즈를 보니까 이런 내가 쓰고 있는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정보가 좀 너무 중구난방하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DL 프로파일러를 사용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만 모아서 봐야겠네. 이런 것들은 실은 거의 경험론 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엔비디아 측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적인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다 라는 것 정도로만 워크플로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하든 여러분들이 무언가 GPU와 CPU를 섞어서 같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냥 일단 엔사이트 시스템즈로 까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실은 까보면 엔사이트 시스템즈에서는 CPU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GPU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밀리초 단위로 전부 다 말을 해줘요. 조금 이따가 같이 볼 거예요. 밀리초 단위로 다 말해주고 하다 보면 CPU가 동작하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동작하다가 멈췄다가 혹은 GPU가 동작하다가 멈췄다가 둘 다 멈추거나 막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엔사이트 시스템즈를 보다 보면 이걸 통해서 이 엔사이트 시스템즈를 통해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든가 데이터 무브먼트 즉 CPU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혹은 GPU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등의 좀 일부들 뭐 데이터 뭐 오버랩이라든가 패럴라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을 엔사이트 시스템즈를 통해서 프로파일링하고 최적화시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 문제들 중에서 어떠한 문제들 뭐 예를 들어 어디 cuDNN에서 사용하는 CUDA 커널 하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다면 엔사이트 컴퓨터를 통해서 좀 더 깊은 부분 커널같이 좀 딥한 부분을 까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널들을 프로파일링해서 이 커널이 동작하는데 뭐 블록 사이즈 혹은 그리드 사이즈가 이상해서 전체적인 유틸라이제이션이 떨어진다. 뭐 메모리 유지지가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을 CUDA 컴퓨터가 심지어 지도도 해줘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얘가 대략적인 지도도 해줍니다. 너 지금 이거 블록 사이즈가 너무 작아. 너 지금 이거 어디서 성능이 떨어져.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커널 코드를 바꿔보고요. 이렇게 커널 코드 같은 것들도 최적화가 완료가 됐으면 다시 엔사이트를 켜봐서 전체적인 성능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런 식의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PC 환경, 내가 사용하고 있는 GPU 환경에 잘 맞는 코드를 즉 코드 최적화를 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뭐 그것과 별개로 지금 저희는 좀 딥러닝에 좀 매몰되어 있는데 딥러닝 말고도 뭐 엔사이트 그래픽스라고 프레임이나 뭐 쉐이더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어떻게 싱크로나이제이션 되고 있는가 어떻게 연산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프로파일링 해주는 엔사이트 그래픽이라는 친구도 있고 이거 말고도 엔사이트 모시기 치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것들도 있어서 자, 어쨌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엔사이트 시스템즈가 뭐고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엔사이트 시스템즈는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시스템 전체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프로파일링 해줘요. 무슨 소리냐면 멀티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으면 멀티 프로세스를 추적해주고요. 그 다음에 멀티 스트림이 있으면 멀티 스트림을 추적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우 빠른 GUI 타임라인에서 수백만 개의 이벤트를 시각화를 해줘요. 내가 몇 개를 돌리든 얼마나 많은 양을 돌리든 그냥 얼마나 조금씩 어떤 커널 하나가 동작하는데 몇 밀리세컨드밖에 동작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이런 것들도 하나씩 전부 다 추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PU와 GPU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추적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커맨드 라인 CLI에서도 동작이 가능하고 다음처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GUI에서도 동작하고요. 여러 가지들을 다 지원을 해주면서도 많은 것들을 비주얼라이즈 해주는 친구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러면 막상 이렇게 좋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내 컴퓨터에서 동작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원하고 있는 PC 사양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OS는 거의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GPU는요. 파스칼 이상급이면 돼요. 지포스 10 시리즈 이상이면 다 됩니다. 웬만하면 요즘 쓰는 PC들은 전부 다 이 엔사이트 시스템즈를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엔사이트 시스템즈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 내가 어떠한 은용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은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되는데요. 엔사이트 시스템즈를 키고 거기서 이제 메뉴에 보면 파일 오픈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그냥 키시면 되고 키시면 걔가 동작하면서 타임라인을 찍어주는데 이때 이 실행 파일은 쿠다여도 되고 파이썬 파일이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상관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큐멘테이션 가셔서 보시면 되고 어쨌든 동작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화면은 크게 윗부분과 아랫부분만 보시면 돼요. 위에는 타임라인 뷰고요. 아랫부분은 그 타임라인 동안 진행하면서 일어났던 프로세스들이 어떤 명령어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적혀져 있어요. CPU IP라든가 아니면 백트레이스 정보라든가 아니면 샘플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서도 좀 보시면 위쪽에서 뭔가 색깔이 칠해져 있고 어떤 건 색깔이 안 칠해져 있고 어떤 건 글씨가 있고 이런 식의 형태로 보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안 보이시면 혹시 PDF가 제공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제공되시면 한번 확대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엔사이트 시스템즈를 한번 켜보세요. 켜보시면 예시 파일을 로드할 수 있거든요. 예시 파일을 로드해서 보시면 어떤 건 색깔 칠해져 있고 어떤 건 글씨 적혀져 있고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뭔가 중구난방하니까 왼쪽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CPU 유틸라이제이션에 관련된 설명들, 그 다음에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에 관련된 설명들, OS 런타임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들, 그 다음에 MVTX 어노테이션이 적혀져, MVTX 어노테이션 관련된 칼럼들. 이런 식으로 행별로 어떠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엔사이트 시스템즈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왼쪽 위에서 CPU 94, CPU 95 이런 식으로 표시가 보일 겁니다. 좀 내려와서 프로세스, 파이썬을 볼게요. 자, 저 파이썬 라이브러리의 오른쪽에 보면 색깔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엔사이트 시스템즈에서 타임라인 뷰별로 파이썬이 동작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를 색깔로 보여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파이썬 동작하다가 갑자기 컨드 웨이트라는 OS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더니 멈춰 있다가 그 라이브러리 끝나니까 다시 동작하다가 이렇게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내 파이썬이 왜 저기 컨드에서 멈추지? 하고 밑으로 내려보면 다른 파이썬이 쿠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동작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이 코드는 CPU에 동작을 하다가 쿠다 동작하다가 CPU 동작하다가 쿠다 동작하다가 CPU에서는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쿠다에서는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코드더라 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파이썬, 스레드 이런 것들만 추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 이 파이썬이 만약에 쿠다를 쓰고 있다면 쿠 뒤에는 커널 같은 것도 사용하고 쿠 플러스 커널 같은 것도 사용을 하겠죠. 그런 것도 밑에서 같이 추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쿠다를 쓰고 있다면 쿠다에서 뭘 쓰고 있는 건지. 자, 밑에 보시면 GPU 쿠다 커널즈 그 다음에 메모리 트랜스퍼라는 어노테이션 제가 달아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거의 오른쪽에 보면 뭔가 막 이렇게 적혀져 있고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만약에 이 엔사이트 시스템즈를 직접 돌려보시면 저거를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으로 확대를 하면 확대가 될 거예요. 확대가 되면 어떤 커널을 실행시켜서 이게 동작하고 있는지 또 보여줘요.
그러면 이 커널이 동작할 때 위쪽에 파이썬 딴에서는 어느 부분이 동작을 하고 있고 이 커널이 동작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고 이 커널 때문에 어느 정도 보틀렉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추적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거 말고도 지금 여기서 예시는 그냥 딥러닝 예시. 지금 이거 그냥 벡터 애드 돌린 거거든요. 두 벡터를 더하는 쿠다 커널 같은 거 돌린 건데 뭐 그거 말고도 뭐 텐서알트도 추적이 되고요. 다이렉트 3D, 불칸, 오픈GL 이런 것들 다 추적이 됩니다. 엔비디아에서 지원해주는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이 엔사이트 시스템즈에서 추적이 가능하다.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또 넘어가서 자 그럼 이렇게 프로파일링된 데이터는 한번 프로파일링하고 끝이냐? 당연히 프로파일링하고 끝인 게 아니라 이런 친구들을 SQLite라든가 아니면 HDF5 아니면 JSON 파일 형태로 저장도 돼요. 익스포트해서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내가 뭐 코드를 최적화시키고 나서 얼마큼 개선됐는지 보고 싶어. 그럼 옛날 거 꺼내서 보고 새로 개선된 거 추적해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친구들이 지원하는 아키텍처들 당연하겠지만 뭐 이래저래 다 지원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엔사이트 시스템즈는 결국은 정리를 하면 타임라인 뷰와 이벤트 테이블 요거 두 개만 중요합니다. 타임라인 뷰 보고 이벤트 테이블 보고. 자, 그리고 이 엔사이트 시스템즈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GUI로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CLI로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CLI로 쓰는 방법은 더 간단한데요. NSYS 프로파일이라는 명령어를 간단하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다시 T 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추적하고 싶은 라이브러리들 쿠다 하고 싶으면 뭐 그 다음에 OSRT가 OS 런타임 라이브러리 약자거든요. OS 런타임, 뭐 MVTX, 쿠디에는 쿠블라스 요것만 추적해 주세요. 이렇게 다시 T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보기 좀 더 편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추적한 거를 다시 O로 어떠한 파일 형식으로 익스포트 할지 또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시 W는 이거 그냥 콘솔에 표시해 주세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떠한 파일을 프로파일링 하고 싶은지 이렇게 작성하는 이런 기본 양식으로 엔사이트 시스템즈 프로파일러 추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CLI로 추적하면 글씨가 막 이렇게 막 빨리 나올 거거든요. 타임라인별로 밀리세컨드밖에 안 걸리다 보니까 사람 눈으로 쫓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다시 GUI로 띄우고 싶다면 이렇게 다시 5로 만든 저 baseline.qdstream 파일 엔사이트 시스템즈 GUI에서 로드 해오면 그대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엔사이트 시스템즈가 보면 하나씩 보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어디서 보틀렉이 발생한다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막상 우리가 딥러닝을 통해서 엔사이트 시스템즈를 통해서 프로파일링을 할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자, 일단 여기 OS 런타임 라이브러리 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실게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OS 런타임 라이브러리에서 호출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여러분들이 보신 적 없는 라이브러리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폴 아니면 뭐 컨드 웨이트 뭐 이런 것들을 호출을 해오거든요. 딥러닝만 하다 보면 이런 라이브러리를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들이 호출이 돼서 뭐 예를 들어 컨드 웨이트가 호출이 되면 파이썬이 멈춥니다. CPU에서 멈춰요.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왜 멈추지? 가 아니라 실은 GPU 딴에서 동작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즉 여러분들이 코딩하고 있는 딥러닝 코드와 얘가 추적하고 있는 파이썬이 실제로 동작하는 것과는 좀 별개로 움직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딥러닝 코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를 찍어서 보면 막상 얘가 얘가 지금 어디서 손해를 발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틀렉이 걸려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해서 엔비디아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Tools Extension API 줄여서 MVTX라는 친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MVTX라는 친구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돌리고 싶은 어떠한 파이썬 코드 혹은 어떠한 쿠다 코드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노테이션을 달아주는 거예요. 마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러한 동작을 하는 거다. 스트링문으로 그냥 마크 다는 거거든요. 달면 엔사이트 시스템즈 같은 곳에서 저 밑에 보시면 MVTX 어노테이션즈라고 되어 있는 칸 있죠. 그 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작하는 파이썬의 동작은 뭐 배치 1번 동작입니다.
뭐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작하는 동작은 이터레이션 한 번 연산하는 동작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션 마크가 달려서 출력이 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 혹은 뭐 이터레이션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추적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 이런 MVTX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MVTX는요, 파이썬도 지원해주고 C++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 파이썬의 경우에는 총 3가지 사용 방법, 여기는 2가지라고 적혀져 있지만 실은 3가지입니다. 어쨌든 3가지 사용 방법이 있고, 첫 번째는 데코레이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trai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싶으면 그 함수의 데코레이터에 mvtx.annotate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스트링문을 넣는 것만으로도 그 함수가 호출될 때 nsight systems에서 mvtx annotation이 같이 마크가 달려서 나오게 돼요. 다음 두 번째로는 위드문을 사용해서, 컨텍스트 매니저 위드문을 사용해서 묶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C++ 사용 방법을 보면 레인지 푸시, 레인지 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파이썬에도 마찬가지로 레인지 푸시, 레인지 팝 명령어가 있습니다. 레인지 푸시해서 그 부분 스트링문 넣어주면 그 푸시된 문장에서부터 첫 번째 만나는 팝까지를 하나의 어노테이션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겹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가능하고요. 그 스택에 푸시 팝 하는 거죠, 그냥. 푸시 팝 하는 거 하듯이 할 수도 있어요. C++도 마찬가지로 mvtools extension.header 파일을 로드해 온 다음에 range push a, range pop, range push a, range pop. a가 아니라 range push, 그냥 range push a 맞습니다. 어쨌든 range push a, range pop 하는 것만으로 어노테이션을 달아줄 수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실은 이런 것들 컬러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뭐 지정 안 하면 자동으로 지정해 주는데, 예를 들어 배치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해주고 이터레이션의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색깔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이러면 좀 더 살펴볼 때 편하겠죠.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예시들인데, 뭐 왼쪽은 뭐 프리에 트랜스폼,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폼 진행할 때 마커 달아서 파란 색깔, 빨간 색깔, 노란 색깔로 각 동작별로 어노테이션 달아주는 거에 대한 예시고, 오른쪽은 레인지 푸시, 레인지 팝 이용해서 MVTX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것도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MVTX를 활용해서 nsight systems에 내가 돌리고 싶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잘 마킹해 놓는 것만으로도 프로파일링 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데이터 인풋 파이프라인이 진작에 지났는데, 예를 들어 뭐 지금 익스큐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 정도나 걸리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드 웨이트 기다리고 있고. 왜 기다릴까? 나중에 찾아보면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로드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 그럼 어떻게 해결하지? 너머커를 늘려볼까? 너머커 늘리니까 개선이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체크해 가시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그거 말고도 지금 저희는 고성능 PC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고성능 PC에 대해서는 텐서코어, 당연히 텐서코어도 추적할 수 있으면 좀 더 좋겠죠. 텐서코어도 nsight systems에서 마찬가지로 추적이 가능하고, 이것도 MVTX로 어노테이션 달아서 좀 더 효과적으로 프로파일링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nsight systems 관련된 얘기였고요. 자, 다음은 이렇게 nsight systems로 전반적인 파이썬, 전반적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CPU와 GPU는 어떻게 동작하고 있고, 내가 어떤 이터레이션 돌 때 어디 부분이 어떻게 보틀렉이 걸리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확인을 하다 보면 당연하겠지만 쿠다 커널 같은 데서 걸리는 경우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렇게 그냥 쿠다를 호출했다, 뺐다, 이런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쿠다를 호출할 때 어떻게 동작해서 어느 부분에서 보틀렉이 걸려서, 혹은 뭐 메모리 캐시에서 갖고 올 때 뭐 오래 걸린다던가, 아니면 얘가 충분한 성능을 못 낸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프로파일링 한다면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잘 코드를 최적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게 바로 이 nsight 컴퓨터라는 친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nsight 컴퓨터는요, 주로 쿠다 커널들을 프로파일링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도구고요. 주요 능력으로는 뭐 쿠다 API 디버깅 같은 거 해주고, 그다음에 커널을 프로파일링 해줍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이 친구는
대략적으로 이 CUDA 커널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참조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금은 제시를 해줘요. 이거대로 하면 웬만하면 저보다 똑똑하더라고요. 일단 저보다는 똑똑했습니다. 제가 해볼 때는. 그 다음으로는 내가 볼 때 CUDA 커널을 프로파일링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막 쏟아져 오거든요. 메모리에 대한 부분, 아니면 뭐 루프라인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SM 프로세서의 사용률, 뭐 아니면 GPU 그냥 유틸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들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까 루프라인 분석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뭐 루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루프라인을 어디로 설정할 건지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GPU가 실제 성능은 뭐 초당 뭐 10,000 정도 계산할 수 있는데 내가 할당받은 거는 초당 1,000 정도까지밖에 할당을 못 받았어요. 그럼 초당 1,000 정도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 될 때도 있겠죠. 이럴 때 초당 1,000 정도를 일부러 바꿔서 분석하거나 이런 식의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데이터 수집하는 것도 가능하고 분석에 대한 커스터마이즈도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CLI도 가능하고 GUI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OS와 대부분의 GPU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특이하게 엔사이트 시스템즈보다 한 단계 뒤에 시리즈부터 제공해줘요. 근데 아직 10 쓰시는 분들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밑에 도큐멘테이션 보시면 자세한 정보들 나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엔사이트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엔사이트 컴퓨터는요, 좀 많이 민감한 친구여서 이런 거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한 버전은 22.3.0 버전이에요. 22.3.0 버전은 CUDA 11 버전 이상에서 돌아갑니다. 그거보다 낮으면 안 돌아가진 않을 건데 아마. 어쨌든 CUDA 11 버전에서 사용했고, 해서 이걸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버전이 다르면 내용이 달라요. 버전이 다르면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좀 달라져서 저는 저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CLI에서 NCU-K 해서 커널 이름, 이 커널 이름은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커널 이름 띄어쓰고 내가 만들어 놓은 뭐 CUDA나 이런 거 컴파일 해 놓은 실행 파일들 넣어두시면 걔가 실행이 되면서 프로파일링을 도와줘요. 해서 더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하나의 코드를 가지고 같이 예시를 드릴 건데, 그걸 위해서 두 벡터인가 세 벡터의 덧셈을 제공하고 있는 벡터 애드라는 코드를 사용해서 프로파일링 하는 거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이때 기본적으로 원래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위의 방법, 커널 이름이랑 실행 파일만 실행하면 되지만, 저희는 다시 set 풀까지 넣는 걸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프로파일링 하다 보면 보통 저 방식으로 프로파일링 할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냐면 모을 수 있는 정보들은 다 모아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set 풀 버전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사이트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실행시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CLI 방법, NCU-K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키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New 프로젝트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 뭐 타겟 플랫폼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프로파일링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인터랙티브 프로파일도 되거든요. 인터랙티브 프로파일은 하나씩 진행하면서 지금 하나 진행해보고 이거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동작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전체 계산량이 전체적으로 이 커널 자체가 시간은 어떻게 되고 계산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것도 버전이 있고, 뭐 이런 어떠한 활동을 할 건지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커넥션 어떻게 할 건지, 로컬호스트로 커넥션 할 거냐, 아니면 난 지금 원격 상태니까 어디에 접속을 해서 거기 있는 CUDA 커널을 사용할 거냐, 그 다음에 실행 파일 정할 수도 있고, 어디서 작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밑에 세팅 메뉴가 있는데요. 이 세팅에서 섹션 증가에 가면 그 아까 set 풀 명령어가 기본적으로 풀려 있을 거예요. 이거 없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 루프라인 분석이라든가 뭐 몇 가지 분석들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CUDA 컴퓨터를 진행을 한다면 반드시 set 풀 설정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실행 파일을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은 리포트가 내 눈앞에 나오게 돼요. 리포트가 내 눈앞에 나오게 되는데, 리포트 이름은 내가 미리 정해놓은 아웃풋 파일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리절트 이름은 아까 내가 정해놓은 리절트 이름들, 쿠다 커널 이름들이 들어가고, 자, 중요한 거는 왼쪽에 리포트 페이지 컨트롤인데요. 지금 여기서 설명해 드릴 거는 디테일 페이지에 관련해서만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디테일 페이지 말고도 여러 가지 분석들을 간략화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소스 분석, 아니면 뭐 커멘트 분석, 아니면 뭐 서머라이즈,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서머라이즈 해주는 거,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파일링을 한다는 거는 자세하게 무언가를 보고 싶다는 거니까 보통은 저 디테일즈 페이지를 보면 될 거다 라는 거고, 디테일즈 페이지가 안 나오면 보통 서머라이즈가 먼저 나오거든요. 저기 컨트롤해서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해서 디테일 페이지 리포트를 보시면요,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섹션별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포커스드 섹션 보이시죠? 저 포커스드 섹션에 왼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저걸 열면 이 섹션에서 어떠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는지 자세하게 나오고, 아주 간단한 영어 설명이 같이 나와요. 해서 그 영어 설명을 그대로 쭈르륵 따라서 읽으시면, 아, 여기는 이런 분석을 하는 곳이고, 이런 데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 혹은 발생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으면 발생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해서 기본적으로 볼 때는 항상 이 섹션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제일 위에 것만 하나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일 위에 거는 이 GPU의 최대 성능 대비 이 코드가 돌아갈 때 얼만큼이나 GPU를 사용했는지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스피드 오브 라이트라고 그러죠. 스피드 오브 라이트에 대해서, 유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저렇게 바형 그래프로도 표시를 해줍니다. 아, 지금 이 벡터 애드라는 코드는 저만큼의 성능으로 동작을 했구나 라고 한눈에 보이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나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점은,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다 보면 가끔 밑에 레코멘데이션즈라고 뭔가 칸이 뜨고 막 이래저래 워닝이 떠요. 워닝이 뜨고 막 영어로 뭔가 설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대강 감이 잡히실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보통 너가 이 코드를 돌릴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미비해서 여기서 조금 GPU 성능이 손해가 발생한다, 이걸 위해서 이런 데서 무언가를 찾아봐라, 이런 것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을 이 엔사이트 컴퓨터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쿠다를 다룰 때 쿠다는 어렵다, 쿠다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저희가 딥러닝 튜닝을 할 때 그렇게까지 자세한 쿠다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그럴 때 이 엔사이트 컴퓨터를 활용해서, 아, 이거 보면 이 부분을 개선을 해볼까 해서 실제로 개선이 됐네, 뭐 이런 것들을 직접 프로파일링 해가면서 확인해 볼 수 있더라 라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이 분석이 뭔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 커널을 개선을 했을 때 진짜로 이 커널이 개선이 됐나 안 됐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M사이트 시스템의 경우에는 뭐 저장해 놓고 다시 불러와서 두 개를 띄우거나 이래서 써야 되는데, 쿠다 컴퓨터의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을 잡아주는 기능도 해줍니다. 무슨 소리냐, 이전에 있었던 내가 살펴봤던 커널을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새로운 커널을 로드해 오거나, 혹은 두 개의 커널을 동시에 로드해 와서 둘 중에 하나를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비교해서 분석하는 것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드 오브 라이트를 기준으로 초록색이 베이스라인이고 파란색이 내가 새로 개선한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베이스라인 대비 몇 %나 성능이 향상됐다, 혹은 몇 %나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고 분석할 수가 있더라, 뭐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자, 다음 엔사이트 컴퓨터에서 되게 재밌는 기능 중 하나인데, 이 엔사이트 컴퓨터는 어떠한 커널이 동작할 때 그 커널이 메모리에서 트랜스퍼 되는 시간이 얼만큼 걸렸는지에 대한 분석도 제공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로지컬 유닛과 피지컬 유닛 양쪽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초록색이 로지컬 유닛 단이고요, 오른쪽에 파란색이 피지컬 유닛 단이에요. 물론 일단 저는 이걸 본다고 이걸 계산했던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근데 뭐 이거 사람 따라 다른 거니까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아마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엔사이트 컴퓨터를 통해서 분석을 할 때 이 루프라인 분석을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커널을 개선한다면 얼만큼의 성능 향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를 대략적으로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루프라인 분석은 뭐냐면 별건 아니고 그냥 그 한 바이트가 전송될 때 계산량과 그 다음에 초단 연산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 저 위에 보이는 저 꺾이는 그래프 있죠? 제가 이제 최대 성능이에요. 저 최대 성능이고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지금 이 커널에서 동작했을 때 일어나는 성능입니다. 이 친구가 저 경계면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최대 성능을 잘 내고 있더라 라는 걸 분석할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이 커널은 거의 다 왔죠. 이 커널은 최적화해봐야 조금밖에 성능 개선이 일어나지 않겠네요.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다 라는 걸로 간단하게 엔사이트 컴퓨터를 마무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딥러닝 프로파일러, 저희 주로 인공지능 개발을 담당하실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프로파일을 도와주는 도구인 DL프로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프로파일러는요, 두 개의 도구가 하나로 작동하는 친구입니다. 첫 번째는 DLprop CLI라는 친구고요. 두 번째는 DLprop 뷰어라는 친구예요. 기본적으로 DLprop CLI로 먼저 내가 작성한 딥러닝 코드를 추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추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DLprop 뷰어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 DLprop는 엔사이트 시스템즈를 이용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NVTX 등을 활용해서 추적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엔사이트 시스템즈를 활용하여 추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CPU, GPU, 그 다음에 코드 전반적인 거에 걸쳐서 전부 추적하게 되고요. 자, 그럼 엔사이트 시스템즈를 쓰지 왜 DL프로프를 쓰느냐? 아까도 보셨다시피 엔사이트 시스템즈는요, 어떠한 코드가 동작할 때 동작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추적하게 되는데, 반면에 DL프로프는요, 그 중에서도 딥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애들 위주로 뽑아오게 돼요. 주로 GPU 스트리밍과 CPU의 스레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과 뭐 아니면 쿠다, 특히 cuDNN 같은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따로 수집해 와서 걔네들만 보여줘요. 즉 우리가 뭔가 인공지능 모델을 개선을 할 때는 엔사이트 시스템즈를 쓰는 것보다 이 친구를 쓰는 게 좀 더 프로파일링이 용이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간단하죠? 자, 해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DL 프로파일러 뷰어는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뷰어도 있지만 파이토치 뷰어나 텐서보드 뷰어에서도 동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텐서보드 뷰어에서 동작하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지금 현재 버전이 1.8.0 버전이 가장 라스트 버전으로 릴리즈 되어 있는데요. 이 버전을, 이 DL 프로파일러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아마 1.4 버전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NGC 컨테이너에 1.8 버전 최적화되어 있는 거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혹은 빌드해서 직접 가져오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 그냥 1.4 버전 써도 충분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 자, 그래서 딥러닝 프로파일러 오버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딥러닝 프로파일러를 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텐서플로나 텐서알티를 쓰고 계시면 딱히 코드를 추가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MVTX 정도는 달아두시면 좋고요. MVTX 정도만 있는 상태에서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코드를 짜셨으면 그냥 DLprop라는 명령어 밑에 보면 DLprop -- 리포츠, 이 리포츠는 뭐 리포츠 파일 이름 설정하는 거고, 뭐 -- 이터 스타트는 뭐 딥러닝 트레인 할 때 이터레이션 있죠. 그 이터레이션 스타트 어디서부터 이터레이션 스탑은 끝나는 지점 어디까지를 프로파일링 해주세요. 이렇게 이터레이션 시작 끝 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드 같은 거 들어가야 되는 뭐 아규파저들, 뭐 아규먼트들 들어가야 되는 것들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거 말고도 뭐 배치 사이즈 지정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고, 거기에 이제 이터레이션 지정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부터 원하는 부분까지를 엔사이트 시스템즈로 프로파일링 해주는 도구다 라는 건데, 이때 텐서플로우와
TensorRT는 별도의 추가가 없더라도 특히 엔비디아 텐서플로우라고 혹시 아시나요? 엔비디아에서 텐서플로우를 최적화시켜 준 게 있는데 그걸 사용하시면 그냥 바로 프로파일링을 도와줍니다. 이제 반면에 대부분의 연구자의 경우 파이토치를 쓰시겠죠? 파이토치를 쓰신다면 파이토치용 DL 프로프를 따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셔야 돼요. 엔비디아 언더바 DL 프롭 언더바 파이토치 언더바 MVTX 그냥 PIV로 받으시면 되긴 되거든요. 저도 그냥 PIV로 받아서 진행하고 파이파이로 받아서 진행하고 있었고 해서 조금 명령어를 수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파이토치형 MVTX를 받아서 DL 프롭 MVTX를 받아서 파이토치 코드를 조금 수정한 다음에 밑에 있는 명령어로 실행시키면 추적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명령어로 수정해야 되느냐? 많이 수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엔비디아 언더바 DL 프롭 언더바 파이토치 언더바 MVTX라는 친구를 임포트 해오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추적을 하신다면 이거를 이니셜라이즈만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 MVTX를 이니셜라이즈 한번 해주시고 실제 트레인 코드가 동작하는 곳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그 컨텍스트 매니저를 위드문을 같이 넣어주시면 추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뭔지는 이따 자료 제공이 되면 보시면 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 3가지만 같이 적어놨습니다. 그거대로 동작하시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DL 뷰어를 쓰는 방법은요. 그냥 DL 프롭 뷰어 하고 난 다음에 리포트 위치 넘겨주시면 무슨 로컬호스트 6006이었나? 거기서 오픈하라고 뭔가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마치 주피터 노트북 쓰는 것처럼. 그거 여시면 엔비디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딥러닝 프로파일러 뷰어가 열리게 되고요. 이 뷰어에 보시면 타임라인 뷰, 그 다음에 뭐 각종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어요. 엔사이트 시스템지에서 보는 거랑 비슷하게 제공하고 있고 MVTX, 그 다음에 특히 이터레이션 단위로 어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최적화를 진행하는데 좀 더 용이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만든 DL 프로프로 만든 CLI에서 만든 추적된 파일들을 파이토치용 뷰어랑 텐서보드에도 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로드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엔사이트 시스템지에서 제공됐었던 각종 추적 파일들을 같이 보면서 최적화를 좀 더 용이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3시가 다 돼서 좀 맞추느라 조금 빨리, 마지막엔 좀 빨랐죠. 어쨌든 3시 잘 마쳤고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GPU 프로파일링 관련해서 기초적인 부분밖에 안 배우셨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큐멘테이션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뭔가 경험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험해 보시고 최적화해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무언가 만들 때 다른 사람들보다 2배 빠르고 3배 빠르고 혹은 심하면 10배까지 빠른 그런 고성능 아주 잘 이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